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도 사전 대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최진경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 전 청장의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법원 앞에 모인 유족들은 다시 한번 참사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대비하지 않은 것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중요성의 우선순위에서 인파 관리는 배제되어 버린 것입니다. 김 전 청장은 헬로윈 축제의 인파 밀집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에 수차례 보고받았음에도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기소됐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인물 중 경찰 관계자로는 최고위급입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도 사전 대책이 미흡했던 데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수회에 걸쳐 인파 집중 우려 보고를 받았지만 실질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성착취물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혐의는 성범죄 방조입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타인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폐쇄적인 플랫폼으로 유명한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가해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텔레그램에 대해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보안 메신저입니다.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텔레그램 광고 수익 정책과 맞물려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접수된 신고는 88건으로 입건된 피의자만 24명입니다. 올해 7월까지 총 297건, 주당 9.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거의 10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 8개를 내사 중이며 겹 지인방 등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든 뒤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텔레그램 수사에 나설 방법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부 가해자들은 잠깐 시끄럽다 말 것, 처벌당하지 않을 것이란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로 특정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점, 그리고 설령 피의자 피고인이 되어도 실제 형량은 상당히 경미하다고 하는 점 때문에 불필요한 자신감을 보입니다. 경찰은 딥페이크 수사에 위장 수사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위장 수사는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로 제한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법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노리는 이른바 솔루션 업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채 문제를 해결해준다며 수수료만 받아 챙기고 잠적해 피해자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장한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법 사채를 썼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고금리에 고통받은 A씨. 빚을 빠르게 정리해준다는 이른바 솔루션 업체의 문을 두드렸다가 밤낮 없는 수수료 독촉에 지인 추심까지 당했습니다.
물론 사체 문제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무료 상담을 받아보라고 광고하는 불법 사체 솔루션 업체들입니다. 직접 접촉해보니 대부분 수수료를 먼저 요구합니다. 저희는 건당 10만 원이에요. 어디 솔루션 전화하셔도 다 선입금이에요.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면 입금하시고 그때 진행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이자에 비해 수십만 원의 수수료가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혹해선 안 됩니다. 변호사법상 정식 변호사가 아니라면 법률 상담 사무에 따른 금전 이득을 취하는 건 불법입니다. 수수료만 내면 금융사 대출도 받아준다는 불법 중개업자들도 성행하지만 이 역시 대부업법상 금지사항. 수수료만 뜯어가는 사기 수법입니다. 불법 사채 솔루션 업체의 수수료 요구 시에는 절대 응하지 마시고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올 여름, 무더위를 피해 느지막하게 여름 휴가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안전요원이 모두 철수한 폐장 해변에서 익사 사고가 잇따라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여러 명의 구조대원이 바다에 빠진 한 남성을 육지로 옮깁니다. 지난달 30일 강원도 고성군 송지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하던 40대와 50대 남성 2명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강원도 강릉의 소도래변에서 물놀이하던 2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폐장한 해변으로 주변에 안전요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강원 지역 해수욕장은 지난달 말을 끝으로 모두 문을 닫아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에 빠지면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늦게까지 더위가 이어지면서 9월이 된 지금도 해변을 찾는 관광객의 발걸음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싶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입수를 막을 법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폐장 후에 완수 안전요원을 배치했는데 폐장 안전요원 나와라 했을 때 과연 구속력이 있냐, 그 사람들이 말을 듣고 나왔을까는 저희 의문이 돼요. 폐장 해수욕장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지만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한다면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바다에 빠졌을 경우 물에 떠서 구조를 기다리고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구조를 위해 뛰어들어선 안 됩니다. 가능한 주위의 인명구조 물품, 구명한을 이용하거나 긴 줄을 묶어 페트병 등으로 이용해 구조하는 것이 구조자와 익수자 모두 안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올해 동해안 해수욕장이 문을 닫은 이후 벌써 10여 건의 물놀이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